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아침, 강원도 속초의 작은 아파트에서 김지현은 또다시 똑같은 하루를 맞이했다. 3년째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부엌 창밖으로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남편 이준호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그는 늘 그렇듯 스마트폰에 빠져 있었고, 지현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다. 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면 그녀는 홀로 남았다. 준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팀장으로 책임감도 강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차갑고 먼 존재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탁에 둘이 나란히 앉아도 대화는 꼭 필요한 말 몇 마디로 끝났고 마치 룸메이트와 사는 것 같았다. 지현은 스스로에게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뭐라며 체념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은 하늘이라는 이름의 3살 된 점원 셰퍼드였다. 준호가 집을 지키라고 데려온 녀석이었지만 지현에게 하늘이는 단순한 반려견 그 이상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온순해 주로 베란다에 누워있거나 거실 구석에서 잠들곤 했다. 지현과는 거의 교감하지 않았고 준호가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 달려가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멀리서 바라보는 듯 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하늘이의 눈빛은 달랐다. 부엌 문 앞에 앉아있던 하늘이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에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함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짖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채 마치 그녀의 깊은 외로움을 알아차린 듯 했다. 지현은 순간 무심코 외면하려 했지만 그 눈빛의 발걸음이 멈췄다. 하늘이가 천천히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살며시 올려놓았다. 이 녀석, 나한테 뭐라도 해주려는 건가? 지현은 속으로 웃었다. 걔가 사람 마음까지 읽겠어. 하지만 손길이 닿자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 깊이 퍼졌다. 누군가 여기 있어.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듯 했다. 그날 이후 하늘이는 지현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소파에 앉으면 하늘이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조용히 누워 그녀의 침묵을 지켜주었고 힘든 날이면 침실 문 앞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그가 주는 무조건적인 존재감은 준호와는 완전히 달랐다. 준호는 자꾸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멀어져 갔지만 하늘이는 말없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하늘아, 너는 참 좋은 친구구나. 준호 오빠도 좀 배워야 할 텐데. 지현은 혼잣말을 하며 하늘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하늘이는 꼬리를 살랑이며 고개를 갸웃했다. 마치 내가 대신 혼내줄까 하는 표정이었다. 지현은 문득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혼자만의 대화에서 벗어나 하늘이와 함께 공원 산책을 시작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잎,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하늘이의 신선한 냄새와 발자국 소리.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남편과의 거리는 멀었다. 어느 저녁, 조용한 식탁에서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왜 요즘 하늘이랑 그렇게 오래 산책해? 나보다 그 개랑 더 친한 거야? 그의 말투는 장난 같기도 했지만 지현은 그 속에서 숨겨진 불편함을 느꼈다. 그냥 나도 좀 숨 쉴 공간이 필요했어. 지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하늘이가 준 위안이 준호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지현은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자 하늘이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맡겼다. 너 혼자가 아니야? 말 없는 위로였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라도 누군가가 날 봐줬으면. 지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늘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지현의 삶을 바꿀 작은 불꽃이 되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 감춰진 준호의 숨겨진 비밀과 하늘이의 미묘한 행동이 그녀의 평화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속초의 작은 공원에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김지현은 하늘이와 함께 조용히 산책을 나섰다. 그녀는 흰색 블라우스에 연한 핑크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살짝 드러난 목선과 팔은 햇살에 반짝였고 발끝에는 깔끔한 베이지색 플랫 슈즈를 신었다. 목걸이와 손목 시계가 은은하게 빛나며 그녀의 단아함과 은근한 매력을 더했다. 하늘이는 그녀 옆에서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걸었다. 하늘아,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구나. 지현이 웃으며 말을 걸었다. 하늘이는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그녀는 요즘 들어 점점 하늘이와의 산책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 시간만큼은 준호도 집안의 무거운 침묵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답답함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호 오빠, 오늘도 회사에서 힘들었겠지? 지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시선을 멀리 두었다.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주위를 경계하는 듯 귀를 쫑긋 세웠다. 지현도 따라 멈추어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산책길은 평화로웠고 사람들도 평소처럼 웃으며 지나갔다. 하지만 하늘이는 계속해서 불안한 듯 저 멀리 산 너머를 응시했다. 하늘아, 왜 그래? 무슨 냄새라도 맡았니? 지현이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멀리서 낯선 남자가 공원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지현은 순간 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구지? 평소에 이런 시간에 여기 올 사람이 아니잖아. 지현 씨, 하늘이랑 산책하러 나왔네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이준호의 회사 동료인 박민석이 서 있었다. 민석은 평소와 다르게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네, 맞아요. 산책 중이에요. 지현은 어색하게 대답하며 하늘이를 살폈다. 하늘이는 민석을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늘이, 무슨 일 있어? 지현이 하늘이를 달래려 했지만 하늘이는 좀처럼 진정하지 않았다.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 나중에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준호 씨가 말 못하는 문제가 좀 생겨서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는 거지? 무슨 일인데요? 지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주위를 둘러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조금 더 조용한 데서 얘기할까요? 민석이 제안했다. 지현은 하늘이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런 상황에 하늘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석을 따라 걸었다. 그 순간 하늘이가 다시 한 번 크게 짖으며 민석 앞으로 뛰쳐나갔다. 민석은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지현은 하늘이와 민석 사이에 급히 끼어들었다. 하늘아, 진정해. 저 사람은... 지현이 말을 이었지만 하늘이는 계속해서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민석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꽉 쥐었다. 하늘이 때문에 말하기도 어렵네요. 그가 말했다. 지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이게 시작인가? 준호가 숨기고 있는 건 뭐지? 하늘이는 뭔가 알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현은 하늘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하늘이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하늘아? 너는 왜 그렇게 민석 씨를 경계했던 거야? 하늘이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 눈빛에는 묘한 비밀과 예감이 담겨 있었다. 지현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내가 알고 있는 준호의 모습 뒤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어. 그리고 하늘이는 그걸 알아채고 있어. 이때 집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다. 지현이 받으려 손을 뻗는 순간 하늘이가 갑자기 짖으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문 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느껴졌다. 누구세요? 지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 대신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하늘이는 계속해서 짖었고 지현은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몰라. 그날 밤 속초의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김지현은 침실에 앉아 하늘이와 함께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크림색 니트와 검은색 레깅스를 착용한 채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늘이의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다. 하늘아, 너 진짜 뭘 알고 있는 거니? 지현은 조용히 속삭였다. 하늘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마치 비밀은 곧 밝혀질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때 스마트폰 진동 소리가 거실에서 울렸다. 지현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화면에는 이준호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현아, 미안해. 오늘 일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무슨 일인데, 준호야? 괜찮아. 지현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회사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이야기할게. 준호는 말을 아꼈다. 전화가 끊기자 지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날 밤 하늘이는 침대 밑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지현은 그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이 상황을 끝까지 파헤쳐야 해. 그리고 나 자신도 더 강해져야 해. 다음 날 아침, 지현은 평소와 달리 옷장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밝은 빨간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림 팬츠를 골랐다. 신발은 살짝 굽이 있는 검은색 앵클 부츠였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살짝 올리고 진한 레드 립스틱을 바르며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오늘은 달라질 거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다. 하늘이는 그녀의 옆에서 힘찬 발걸음을 맞추었다. 그날 오후, 지현은 속초 시내 커피숍에서 박민석을 다시 만났다. 민석은 긴장한 듯 했지만 이번에는 더 솔직하게 말했다. 준호 씨, 최근에 회사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 팀을 감시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준호 씨가 깊이 연루된 것 같기도 하고요. 지현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왜?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늘이가 그날 반응했던 것도 그 때문일 거예요. 지현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마음속에 불꽃이 타오르는 걸 느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요. 그때 민석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근데 지현 씨, 하늘이가 진짜 미친 듯이 짖을 때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걔한테 그렇게 무서움을 당하다니 준호 씨가 좀 부럽겠네요. 지현도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하늘이가 준호 씨 대신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이젠 그 녀석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둘의 마음에는 점점 깊어지는 미스터리와 긴장감이 자리 잡았다. 저녁이 되자 지현은 집에 돌아와 하늘이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음도 요동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끝나려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그녀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너머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이는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다. 지현은 숨을 죽이고 그 뒤를 따랐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불빛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준호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깜깜해졌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어둠 속에서 지현은 혼자만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속초의 어두운 밤, 정전으로 깜깜해진 집안은 고요함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김지현은 손끝으로 벽을 더듬으며 현관 쪽으로 조심스레 걸어갔다.
하늘이는 이미 문 앞에 앉아 꼬리를 살짝 흔들며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할 듯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왔어? 지현은 어둠 속에서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그러나 대답 대신 준호는 조심스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고 피곤함과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지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내가 숨기려던 게 있었어. 지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뭐야, 준호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건 내 탓만은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에서 말 못할 일이 생겼어. 중요한 프로젝트 관련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 모두 위험에 처했어. 그래서 일부러 너를 보호하려고 말하지 않은 거야. 지현은 그의 말을 듣고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럼 왜 나한테 이런 거 숨기고 왜 하늘이까지 끌어들인 거야? 그 순간 하늘이가 갑자기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며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자리에 있던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지현과 준호 모두 놀라며 그쪽을 바라봤다. 누구냐? 준호가 급히 말했다.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색 후드티에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차가운 눈빛으로 둘을 응시했다. 오랜만이군, 김지현. 그리고 이준호. 남자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그 속에는 오래된 원한과 계획된 복수가 담겨 있었다. 지현은 몸이 굳었다. 너는 누구야? 남자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박상훈. 예전에 너희 회사 프로젝트에서 해고당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사이 나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지. 준호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상훈아,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해결할 수 있어. 박상훈은 비웃으며 말했다. 힘. 너희가 가진 힘이 뭔데? 이제부터 내가 주도권을 쥐겠다. 그리고 너희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하늘이는 박상훈을 향해 으르렁거렸고 지현은 하늘이의 머리를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도 싸워야 해. 사랑도, 가족도,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걸 위해. 그 순간 불빛이 깜빡이며 집안에 다시 들어왔다. 하지만 어둠 속에 드리운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늘이와 나, 그리고 너 이젠 숨지 말자.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지현아.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세 사람과 한 마리의 개. 그들의 운명은 이제부터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비밀과 배신,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더 큰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이는 또 한 번 낮게 짖으며 무언가를 알리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김지현은 속초의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다. 그녀는 짙은 회색 실크 잠옷 위에 가볍게 화이트 실크 가운을 걸쳤고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오늘 아침은 어딘가 다르다는 직감이 그녀의 마음을 조여왔다. 침대 옆에서 하늘이가 조용히 누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은 뭔가 바뀔 것 같아. 하늘아. 지현은 속삭이며 손끝으로 하늘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거실로 나서자 이준호는 평소와 달리 진중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셔츠에 진한 남색 슬랙스를 입었고 무심한 듯하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도 말하지 않은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다. 준호야, 어젯밤일이? 우리를 바꿔놓을 거야? 지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 지현아. 이제 숨길 수 없어. 준호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다. 지현이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지현 씨, 박상훈입니다. 우리 지난번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지현의 심장은 요동쳤다. 당신은 왜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건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이니까요. 남자는 으스스하게 웃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현은 하늘이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이젠 도망칠 수 없어, 하늘아.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시간이야. 하늘이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 곁에 머물렀다. 그 눈빛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속초의 거리는 조용히 젖어갔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너머 지현과 준호 그리고 하늘이가 마주할 운명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속 준호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리더니 알 수 없는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 비밀스러운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